자, 반갑습니다. 정의의 박 이재원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뉴스를 보면은 간혹 조현병 환자분들에게서 어떤 좀 다른 사람과의 어떤 갈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그게 좀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게 왜 일어나는지 그거에 관련된 신드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조현병에 있어서 망상 때문에 일어나게 돼요. 그걸 이제 Delusional Misidentification Syndrome, 그래서 이제 DMS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아주 옛날에 이와 관련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서 좀 정확하게 출처나 이런 것들은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근데 이 조현병에서 사실은 범죄율이 높은 거는 아닌데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에 거의 한 7~80%는 이 DMS라고 말하는 Delusional Misidentification Syndrome에 의해서 이제 발생한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이제 DMS의 네 가지 타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경우는 카그라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해요. 카그라 신드롬. 그래서 이렇게 뭔가 사람을 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양의 탈을 쓴 늑대, 새끼 양들이 집에 있는데 늑대가 이 새끼 양을 잡아먹으려고 그 양의 탈을 쓴 거죠. 그래서 엄마 흉내를 내는. 그래서 이 카그라 신드롬은 내가 정말 사랑하고 믿고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이게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다. 겉모습은 똑같은데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다라고 믿는 망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뭐 이제 가족에 대해서 폭력을 휘두른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프레고리 신드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프레고리 신드롬은 영화 매트릭스에서 어떤 모티브가 되기도 했어요. 매트릭스의 한 장면 중에 세상의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스미스 요원으로 바뀌는 이런 모습이 이제 영화상에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 프레고리 신드롬. 그래서 겉모양은 다른 각각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나를 감시하고 나에게 위해를 입히려고 하는 한 사람이 모두 다 똑같은 사람이 나를 감시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매트릭스에서 스미스 요원으로 모두 다 바뀌는 이런 상황처럼 느끼게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묻지마 어떤 범죄나 묻지마 폭행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런 망상이 있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인터메타모포시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 뭔가 다른 사람의 인격으로 바뀌고 변환되는 이런 내용에 대한 어떤 망상을 갖고 있는 경우에 인터메타모포시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맨 아래 서브젝티브 더블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처럼 어떠한 인격 안에 여러 인격이 존재하면서 각각의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이런 걸로 이제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 대한 어떤 인식 능력의 장애가 조현병이 있을 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이제 망상들은 사실은 양성 증상이라고 하는 조현병의 증상이 양성 증상, 음성 증상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양성 증상은 보통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나 이런 여러 가지 적절한 치료에 의해서 많이 개선되고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증상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현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문제를, 이런 증상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폭력이나 혹은 위해의 어떤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을 하고 좀 충분히 치료적인 도움으로 이런 망상이 좀 없어질 수 있도록 치료에 집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옛날에 봤던 한 환자분이 있으셨어요. 조현병 때문에 오랫동안 치료를 받으셨던 분이셨는데, 그분의 경우에 이 딜루저널 미스아이덴티피케이션 신드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다른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케이스 중에 이제 카그라스 증후군이 이제 있으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저한테 와서 이건 절대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 자기가 아버지를 이제 독선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바카스를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그 바카스 병에다가 독극물을 넣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래서 뭐를 넣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있다. 이렇게 오실 때마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던 분이 있으셨거든요. 네. 이렇게 이런 딜루저널 미스아이덴티피케이션 신드롬이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라고 한다면, 이러면은 충분히 뭔가 어떤 사고를 예방하거나 방지하거나 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많은 조현병을 가진 환자분들은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만약에 사람들을 자꾸만 경계하고 이런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 환자분이 계신다면은 꼭 이런 딜루저널 미스아이덴티피케이션 신드롬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이런 망상을 치료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덕분에 이제 제가 구독자 수가 이제 2,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성화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열심히 제가 노력을 해서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는 영상을 제작한다면은 좀 더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